안녕하세요.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.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가 항상 더 좋은 분석을 준비하게 되네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. 2026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핵심 산업 두 곳에서 말 그대로 초대박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전망이 나와서 가져왔습니다. 미래에셋증권의 최신 보고서를 아주 탈탈 털어서 K벙산과 조선업에 불어닥칠 이 거대한 흐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. 늘 그렇듯이 이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의 재료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요.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. 그리고 특정 종목을 사시라, 파시라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. 내러티브가 실현되는 시기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그동안 K방산 좋다더라, 조선업 살아난다더라 했던 그 모든 기대감, 그 모든 이야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희망회로가 아니라 이제 진짜 2026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실적, 즉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엄청난 메시지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서사가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따라가 보시죠. 네, 오늘 브리핑 순서는 이렇습니다. 먼저 왜 이런 초대박 사이클이 오는지 큰 그림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엔 K조선, K방산 각 산업을 깊게 파볼 겁니다. 그리고 제일 궁금하시죠? 핵심 종목 4개 전략, 당연히 리스크까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로서 뭘 챙겨야 할지 최종 정리해드릴게요. 큰 숲에서 나무로 들어가는 탑다운 방식으로 시원하게 가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아니, 근데 왜 하필 2026년일까요? 그 답은요,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, 바로 지정학적 긴장하고 에너지 전환,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가 어떻게 K조선과 방산에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몰고 오는지 한번 보시죠. 보시면요, 왼쪽 K조선은 에너지 안보, 그리고 낡은 배들 바꿔야 한다는 수요가 밀어주고 있고요. 오른쪽 K방산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불안하니까 다시 무기를 사들이는 흐름이 밀어주고 있습니다. 전혀 다른 두 개의 위기인데 희한하게도 돈의 방향은 똑같이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. 마치 짠 것처럼 말이죠. 이게 바로 초대박 사이클을 돌리는 두 개의 거대한 엔진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K조선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. 우리가 조선업 하면 보통 LNG선, 비싼 배 만드는 거 생각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최첨단 군함이라는 어마어마한 새 엔진이 하나 더 달렸다는 거예요. 그야말로 역사적인 호황이 눈앞에 와 있는 거죠. 이 숫자 한번 보세요. 1000척 이상. 이게 뭐냐면요. 전 세계에서 이제는 바꿔야 하는데 하고 있는 낡은 군함 숫자입니다. 그동안 다들 군비 줄이면서 투자를 미뤄왔는데 이제 세상이 험악해지니까 그 미뤄뒀던 숙제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.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있었지만요. 이렇게 수십 년 묵은 수요가 어떤 계기로 한 방에 터지는 경우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. 이건 진짜 강력한 시그널이에요. 근데 천척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. 자,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보세요. 우리가 제일 잘 만드는 것 중 하나인 공격 잠수함 시장만 해도 41조 원, 호위함은 76조 원이 넘어요.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이건 그냥 배 만드는 값만 계산한 거예요. 나중에 수리하고 부품 갈고하는 MRO 비용은 싹 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라는 거죠. 실제 판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가 진짜 재밌는 포인트입니다. 전 세계의 조선소들의 일감이 지금 꽉 차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요. CGT라는 어려운 단위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배 주문이 엄청나게 밀려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럼 이게 뭘 의미할까요? 그렇죠. 바로 값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조선소들이 이제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. 이미 몇 년치 일감이 쌓여 있으니까 비싸고 돈 되는 주문만 골라서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슈퍼갑이 된 거죠. 보고서에 나온 미슐랭 레스토랑 비유가 아주 딱입니다. 자, 조선업의 또 다른 엔진, LNG선을 이야기하려면 이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. FID, 최종 투자 결정이라는 건데요. 뭐냐면요. 수십조짜리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를 자, 이제 진짜 갑시다 하고 최종 도장을 쾅 찍는 거예요.
이 도장 하나에 수십 척의 LNG선 주문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. 돈의 수도꼭지를 트는 스위치 같은 거죠. 바로 이 숫자 117척. 이게 바로 그 FID의 위력입니다. 작년 한 해 미국에서 도장 쾅 받은 프로젝트에만 필요한 LNG선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비싸고 어려운 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.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파는 사람은 우리뿐인 상황. K조선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죠. 자, 이번엔 K방산으로 넘어나 볼까요? 이쪽은요, 조선업보다 성장세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. 전 세계가 너도나도 군사력을 키우면서 예전에는 그냥 가성비 좋은 무기 팔던 나라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세계의 무기고로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. 이 그래프 하나면 사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. 우리나라 대표 방산 기업들 수주 잔고를 보세요. 22년에 56조였는데 26년 전망치가 121조입니다. 4년 만에 2배가 넘게 뛰는 거예요. 이건 그냥 회사가 좀 성장했네 수준이 아니라 산업의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성장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? 국내가 아닙니다. 바로 수출이에요. 이 차트 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쭉쭉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?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는 수출 기업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. 이제 K방산은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는 글로벌 플레이어라는 걸 이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? 바로 이 타임라인입니다. 이건 거의 보물지도나 다름없어요. 언젠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이때쯤 이런 계약이 터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일정표인 셈이죠. 하나의 K9, 현대로템의 K2.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조 단위짜리 대형 계약들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. 이 흐름을 잘 따라가야겠죠? 네, 지금까지 왜 그리고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봤습니다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.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바로 누가 이 흐름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. 미래에셋증권 보고서가 콕 집은 핵심 4대 천왕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조선업입니다. 보고서의 원픽은 HD 현대중공업이네요. LNG선도 잘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, 엔진까지 직접 만드니까 안정성과 수익성 둘 다 잡았다는 평가입니다. 2026년에 영업이익률 15.6%. 와, 이건 제조업에서는 거의 꿈의 숫자거든요.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한우물 파기의 대가죠. 특히 바다에 떠다니는 LNG 공장, 이 FLNG 분야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최대 무기입니다. 방산 쪽에서는요, 현대로템이 K2 전차 수출이라는 한 가지 테마에 올인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딱 맞는 퓨어 플레이어로 꼽혔습니다. 대박 계약 하나 터지면 이익률이 22%까지 뛸 수 있다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죠. 반면에 한화 에어로스파이스는 방산 백화점 같아요. K9 자주포부터 엔진, 우주까지 없는 게 없죠. 좀 더 안정적으로 방산 섹터 전체에 투자하고 싶다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으면 막 당장이라도 투자하고 싶고, 그렇죠? 잠시만요.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가야 합니다. 제 경험상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할 때일수록 더 냉정해져야 해요. 세상에 100% 완벽한 투자는 없거든요. 좋은 이야기만 듣고 올라탔다가는 주식시장이라는 롤러코스터에서 호되게 멀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. 혹시 뭐가 잘못될 수 있지? 투자를 하기 전에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. 보고서에서 짚어주는 리스크는 크게 4가지입니다. 첫째, 갑자기 전 세계에 평화가 찾아오는 경우. 물론 좋은 일이지만 방산 주식에는 악재겠죠? 둘째, 계약이 엎어지는 리스크. 특히 방산은 나라 간의 거래라 정치적인 변수가 너무 많아요. 잘 되던 계약이 갑자기 틀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셋째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글로벌 경기 침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같은 경쟁자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늘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. 네, 이렇게 기회, 주인공, 그리고 위험 요소까지 다 짚어봤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어째야 하는가?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 슈퍼사이클을 제대로 공략하기 위한 투자 전략 4가지로 딱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
이건 단파 킬 종목이 아닙니다. 최소 2, 3년은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해요. 이야기가 숫자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. 둘째,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수주잔고가 잘 쌓이고 있는지 그것만 보세요. 그게 미래 실적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입니다. 셋째, 한 종목에 올인하기보다는 조선, 방산, 골고루 또 그 안에서도 나눠 담는 지혜가 필요하겠죠?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계약 타임라인 같은 뉴스들, 이런 핵심 이벤트들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전 세계가 낡은 배와 무기를 바꾸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번 10년은 과연 대한민국 중공업이 그냥 잘하는 선수를 넘어 대체 불가능한 지배자가 되는 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.